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보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의 중요성, 그리고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의 필요성, 회원분들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실제 함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죠. 4월 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을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슈런스 대표님. 네. 정만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리버스 인슈런스 정만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열찬 응원 그리고 성원 덕분에 저희 리버스 인슈런스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태진 씨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BHF 센터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리더스 인슈런스 클라이언트 매니저 정태진입니다. 정만수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앵글 앞에 서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약간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정보 오늘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험 정말 꼭 가입해야 할까요? 네, 보험은요 인생의 순간에 있어서요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꼭 매잖아요. 사실 안전벨트를 매더라도요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안전벨트가 내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는요, 이제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장의 경우에는요, 내 목숨이 구해질 수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사고,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 그게 바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암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작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때 이미 유지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암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암에 대한 진단 이전에 내가 암에 대한 보장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사전에 안전벨트를 준비하시듯이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셔야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보험은 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 재미난 게요. 이상하게. 보험을 가입해 놓고 나면요. 아프지도 않고 암도 안 걸리고 특별히 문제가 안 생겨요. 사고도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으시게 되면요. 그때는 이상하게 질병에 걸리거나 아픈 경우들이 종종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자, 보험은 부적입니다.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CM님 또 추가적인 말씀 있으실까요? 여기? 네, 추가적인 얘기는 뭐 다 해주셔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 1인당 평생 쓰는 의료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평생 쓰는 의료비가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통계를 보면 한 1억 원이 좀 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올랐겠죠. 근데 두 부부가 치료비로 준비를 하려면 거의 2억 이상을 현금으로 그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2억, 3억이 없다라 그러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큰 의료비나 사고 발생 시 어떤 위험이 있나요?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특별히 대표적인 게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그러한 중대 질병일 텐데요.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요즘은 한 번 치료하는데 고가의 치료가 많기 때문에 한 1, 2천 정도 비용이 드는 것도 대부분 많고요. 또 암에 관련된 부분의 중립자 치료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치료하고 싶어도 예약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치료비가 한 번 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참 많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 수술 한 번 끝나고 괜찮아라는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거는요. 치료 후에 재활 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후유증 이런 부분 때문에 치료 기간이 1년, 2년이 훌쩍 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때 간병이라든지 그때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치료비 이외에 더 많은 부분으로 대부분 이제 가족들의 부담으로 남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미나는 통계를 하나 제가 본 게 있어요. 그 생존율, 암 치료하고 생존율이 저소득층은요,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고소득층은 70%가 생존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치료를 못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더 이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존율이 훨씬 떨어지고 고소득층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니까 참 불행한 얘기죠. 예, 그런 통계가 있듯이 보험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최소한 유지해야 할 보험. 이거 정말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진짜 꼭 들어야 된다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지. 뭐 최소 유지라는 개념보다는요, 보험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본인 스스로도 완벽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소한 요 세 가지 정도의 상품들은 꼭 가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실제로 손해보험 금액을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보험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3대 질병이라고 해요. 암, 뇌, 심장질환 관련해서 이런 질병에 대한 질병보험 정도는 작더라도 꼭 보장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태진 CM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암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부분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암보험은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생활비에 대한 보장입니다.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를 들면 그게 사고가 됐든 아니면 상해가 됐든 또는 이로 인한 재해 상황이 됐든 이런 세 가지 경우에도 모두 다 보장을 받아야 되는 종신보험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신보험은요 향후에는요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목돈이 필요할 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약을 통해서 목돈으로 가정에 대한 생활 자금이나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 다음에 상해, 사망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세 개 중에서도 무조건 내가 진짜 자금이 너무 없어서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제일 해야 될까요? 그러실 경우에는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손 의료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을 확률이 높은 보험을 갖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이면 병원에 갈 때마다 나오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확률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우선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대표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금액대별로 다른데 어느 선에서 하는 게 적절할까요?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금액대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다른 거고요.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입원 시 5천만 원, 통원 시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다르진 않고요. 내가 유병력자이냐, 내가 건강한 사람이냐, 또는 내가 나이가 20살이냐, 60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정해진 금액대로 밖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실손은요, 1인당 한 건밖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실손이 있다라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했던 1세대, 2세대 실손의 경우에는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이 좀 낮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4세대, 그리고 다음 해에 나올 5세대의 경우에는요, 무려 50% 정도를 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
저도 제가 국민건강보험 들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거든요. 추가 보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이긴 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상정특례라고 해서 나라에서 본인은 5%만 부담해. 의료비는 나라에서 다 해줄게.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진료비 영수증을 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 부분에서도 공단 부담금이 있는 것만 5%의 내 부담이 있는 거고요. 급여 부분에서도 본인 부담이 100%인 진료비가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아주 조금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에 5%만 내가 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좋은 치료들은요 다 비급여로 치료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좋은 치료가 있는데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100%다 좋은 치료를 원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실손보험에서도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보험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간병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간병은 내가 부담하는 몫이고 내 자녀들,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보험에서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암보험 없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경제 리스크. 암보험 없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경제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굉장히 크죠. 가장 큰 원인은요,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우선 진단을 먼저 받게 돼요. 이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진단비, 다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입원비. 이 세 가지 비용만 해도 연간 단위로 기준을 잡았을 때 한 번 암에 걸리게 되면요, 일반적인 조그만 암의 경우에, 소액암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암에 걸리게 될 때는 최소 5천만 원, 그리고 고액암에 걸리게 될 때는요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 바로 혈액암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진단비, 입원비, 그 다음에 수술비, 여기에다가 소득이 끊깁니다. 소득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한 보장까지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암 사망보험이었어요. 바로 죽으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암 진단 그리고 암 치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난 사례 한번 보죠. 암에 보통 걸리면요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항암 치료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가정의 경우라면요 바로 주 수입원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왜? 암에 걸려서 내가 진단받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소득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한 달에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를 써요. 그리고 암 치료비로 예를 들어서 또 3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한 달 기준으로 6천만 원, 6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1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7,200만 원. 여기에다가 통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급여로다가 진행되는 좋은 치료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저희야 다행히 저희 회사, 계열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빨리 치료가 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부분은 뭐까지요? 그렇죠. 입원비, 그 다음에 수술비, 진단비, 여기에 소득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최소한 이 네 가지를 퍼펙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실비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요, 개개인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CM님께, 클라이언트 매니저분께 연락 주시면은요, 그리고 모든 전화는 김재용 본부장님 전화번호로 주시면 여러분께 바로 해당 담당 CM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 정확한 답변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보다 중요한 보험이 있을까요? 이런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암보험보다 중요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집안은 질병이 잘 안 걸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장수를 하기 때문에 연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집은 시도 때도 없이 어디 다치거나 아프거나 막 이럴 때는요, 당연히 상해보험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맞춤에 대한 보장은요, 여러분께 CM과 저희 클라이언트 매니저와 직접 통화를 해서 띠링띠링 전화하시면요, 저희 쪽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맞춤 보장을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을 내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을 또 해야 하나? 이런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험 리모델링 해야 하는 이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험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좀 더 예쁘게 바꾸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보험 리모델링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한 보장이 어떻게 돼 있고 현재 내 재정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거에 맞추어서 바꿔 얘기하면 40대에 우리 집이 좀 넉넉하게 재산도 한 10억 있고 잘 살았어요. 이럴 때에는 종신보험, 암보험, 여기에 실손 의료부터 해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이런 기타 등등의 10여 가지 이상의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하던 사업이 좀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났어요. 이럴 때는 정리하죠. 이 모든 걸 다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 패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상황에 맞게 다시 바꾸어주는 거, 이걸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기존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질문이 보험 점검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험 점검을 했을 때 리모델링이 필요치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옛날 건 나쁘고 요즘 게 좋기 때문에 없애고 새로 가입하라라는 거는 리모델링의 의미는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불필요한 부분을 뺀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무조건 옛날 보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옛날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대부분 보장 범위가 좀 좁고요. 그리고 만기가 80세, 70세로 좀 짧은 보험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기를 100세 이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보험도 좋은 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신지는 저희가 봐서 확인을 해드리는 부분이시지 옛날 보험은 무조건적으로 바꾸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것. 그거의 오해는 좀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새로운 보장 특약들이 생길 때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좀 전에 정태진 CM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리모델링 개념보다는 점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주기적인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사실 3년, 5년까지 갈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2월이 넘어가서 1월이 될 때 보험료가 한 번 올라가고요, 본인의 상령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생이에요. 그러면은 더하기 6개월 빼기 1일을 합니다. 그럼 저는 7월 30일이 됐을 때 제 보험 나이가 8월 1일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보통 4월 달에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험은요 FI, CY가 아닌 FI를 쓰기 때문에 4월이 바로 1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 4분기까지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리고 이왕이면 상령월 준비해서 하시면 더 좋고요. 1월이 될 때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이번 4월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보험료가 30% 정도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고 하시게 되면 본인의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니까요, 1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도 사실은 지금 어떤 보험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이유를 지금 정만수 대표님께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1년에 한 번씩 내가 가진 보험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치매 진단비나 간병비 이런 새로운 특약들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약을 추가로다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진단, 그래서 점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기존 보험이 더 좋은 조건인 경우는 없나요? 있죠. 예전에 보험이 좀 나쁜 건 아니다. 다 좋아요. 다만 단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손보험 대표적으로 정만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1세대, 2세대 실손 매우 좋습니다. 뭐 보장에 대한 내 부담금이 적거나 아주 없거나 보장에 대한 폭도 좀 넓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손은 신중하게 변경하시려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암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가입하는 거는요. 예전에 2003년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지금 현재 유사암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소액 진단금만 나가는 갑상선 암 이런 부분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암보험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지금보다는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내가 건강할 때 가입을 했던 보험들은요. 지금 현재 내가 당뇨약, 혈압약만 먹는다고 하면 유병약자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보험 요율 자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 가입했던 보험들은 그것 또한 신중하게 변경을 할 때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렌드를 좀 알아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2025년, 이제 현재 보험 리모델링 트렌드가 있나요? 네, 매년마다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요, 크게 2025년에는 이 4가지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요, 바로 3대 질병 보장인데요. 이 3대 질병 보장을 준비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액 보장 중심으로 이제 패턴을 좀 바꾸셔야 되는 그런 컨셉을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간병비 보장에 대한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간병비는요, 이제 우리나라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UN 보고서를 보면은요, 2050년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지금부터 간병, 치매, LTC, 롱텀 케어에 대한 보장까지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해지 환급금 구조를 활용한 종신보험입니다. 예전에 종신보험은요, 죽으면 주는 보험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종신보험은요, 바로 사망에 대한 준비도 하지만요, 가족에 대한 생활비도 지급하는 보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목돈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 전환 특약을 통해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상품에 이제 1가지 정도를 더 덧붙이자면 바로 유병자 상품이에요.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어디가 아프거나 암에 걸리면 보험 가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병자 보험은요, 처음에는 325 플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3년 플랜도 있고요. 315 플랜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파도 가입할 수 있는 게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3월 달이요. 며칠 안 남았지만 이번 3월 달이 여러분께서 보험 가입을 꼭 하셔야 되는 월도입니다. 왜? 4월이 되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대한 보장을 받을 때 100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4월 1일부터는요 1억에 대한 보장을 받을 때 무려 130만 원, 30%가 상향된 보험료로 납입 기간 동안 내셔야 돼요. 20년 납입면요, 바로 20년 동안 240회를 3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7병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3월 달에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4번째 키워드, 유병자 상품, 진짜 병이 걸려도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쪽에서 우리 CM님과 띠링띠링 통화를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께 맞는 맞춤 보장을 준비해 드릴 수 있고요. 사실 병이 있어도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전혀 관계가 없는 상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띠링띠링 전화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에 댓글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님께서 치아보험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네. 치아보험 저도 사실 치아보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치아보험은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치아보험은요, 치료 시기를 자극할 수 있어요. 보통은 내가 이가 아프거나 시거나 그러면 내가 6개월 뒤에 1년 뒤에는 내가 치아를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시점에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치료를 다 받고 나면 그러면 해지를 해라라는 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입해서 치료 시기와 그다음 가입과 해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치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장을 해줬어요. 막 임플란트 하면은 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고액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손해율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뭐 한 50만 원, 임플란트 할 때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좀 많이 줄었고요. 젊으신 분들은 임플란트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40, 50대까지는 아니고 그 이상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젊으신 분들은 보철이나 크라운이나 레진이나 인레인, 올레인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이 없거나 짧은 상품을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CM님들이요, 매달 이 치아보험의 형태가 좀 바뀌어요. 특약보장 부분이나 아니면 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 상담을 통해서 가장 몸에 맞고 가장 적합하면서 여러분 가성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보험을 그 연령대,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본인에 맞는 보장으로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띠링띠링, 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문의해 주셨던 보험 종류 탑3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태진 CM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문의 주셨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험 관련된 신청서도 적어주셨고 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의외였어요. 저는 사실 가장 관심을 두었던 보험이 치료비나 뭐 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가장 문의가 많았고 궁금해 하셨던 제일 중요한 탑 1은요. 단기납 종신보험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노후에 어떻게 활용하면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 은행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도 사실은 그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다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단기납 종신보험은요, 3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짧게 내고 5년 정도만 내면 내가 낸 거에 100%가 환급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년을 더 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되면서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되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5년을 거치하면요. 환급되는 환급률이 1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것보다는 120% 이상을 받아갈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혹시라도 사망에 대한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입과 동시에 사망보험금이 책정이 되고요. 1년, 2년, 5년, 7년, 10년이 가면서 사망보험금은 계속적으로 체증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망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도 안고 리스크 해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낸 부분의 돈보다는 훨씬 많은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연금 전환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노후에 대한 연금을 좀 필요해라고 하면 사망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미리 선지급 연금 형태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단기납 종신에 대한 문의가 좀 많으셨고요. 실질적으로 가입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돈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전화로 좀 문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병비 보장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내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간병비 보장이라는 게 사실 나오기가 5, 6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험은 그 당시에는 이러한 보장이 없었던 보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갖고 있질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간병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루에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다라고 하면 정액으로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게 보통은요, 한 달 정도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씩 계산했을 때 600만 원이란 금액이 한 달만 계산해도 600만 원이란 금액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양병원도 혜택이 되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는 병원에 입원하셔도 금액은 좀 달라지겠지만 보장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간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뉴스나 사회적인 면, 사회 보도 같은 걸 많이 보면 간병 때문에 경제가 파탄되고 가족이 헤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간병이 뭐 큰 병이 효자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간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게 4, 5만 원, 6, 7만 원 정도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안 가입하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가장 많았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이게 보장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간병보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손해율이 높을까요? 아직까지 손해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요. 보장도 지금 현재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요. 보험료도 오르겠지만 보장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을 때 가입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이제 자녀분들을 위해서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간호해야지 보장이 된다? 아닙니다. 내 가족이 간병을 해도 앱에 등록만 하면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병도 혜택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병력자. 마지막으로 가장 문의가 많았던 거는 유병력자 상품에 대한 문의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유병력자 상품에 대한 문의를 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이게 가입하고 싶은데 이거는 얼마나 될 거예요? 라고 보장을 문의했을 때 열어보면 80% 이상이 다 유병력자시더라고요. 센터장님들께 여쭤보면은 약 먹는 것도 없고 치료받은 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 보장 분석이 들어가면 약도 드시고 있고 치료도 많이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병력자 상품이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정만수 대표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전에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만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안 됐었습니다. 다 제한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유병력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많은 상품들을 출시를 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로 가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졌다고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입원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약을 3개, 4개, 5개, 10개를 드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은 다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워요. 우리 그 센터장님들 또는 일부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보험회사에 10개 이상의 유병력자 상품이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조건의 상품을 선택해야지가 가장 유리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이 가장 적절하고 좋다라는 거를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최고의 상품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단기나 종신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간병비 보장이 없으셔서 내가 자녀에게 이런 부분을 좀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약을 먹고 있고 병력이 있는데 과연 가입이 가능할까라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세 가지의 부분을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하루에 20만 원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간병인을 쓸 게 20년 될 텐데 과연 그때도 이걸 충분할까요? 지금 현재 간병인 하루 쓰는 비용이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충분히 남는 거고요. 10년, 15년 뒤에 이 인건비가 올라서 간병인 쓰는데 20만 원이 든다. 그러면 내가 보장받는 거에 대해 충분히 되는 건데 만약에 30년, 40년 뒤에 인건비가 올라서 1인당 간병인 쓰는 게 3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좀 해주시는데 그래도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에 30만 원이 드는 비용이 한 달이면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20만 원을 챙길 수 있는 보험을 갖고 있으면 600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 300만 원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려해서 가입을 안 할 거야 라는 거는 오히려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인건비가 올라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에는 나중에 부담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4월 보험료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날짜를 정해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린 겁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보험사들은 캘린더 이어스인 CY를 쓰는 것이 아니고 FY를 씁니다. 그래서 4월이 1분기가 되기 때문에요. 4월, 5월, 6월이 1사분기입니다. 4사분기 중에 1사분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미 금감원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보험자는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보험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은요, 크게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쓰고 있어요. 대수의 법칙은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사위를 100번 굴렸을 때 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거든요. 이런 확률을 놓고 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확률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얘기고요. 보험에서는 정확하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입과 지출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걷어들이면요. 그것만큼 보험금으로 지급이 돼야 돼요. 바꿔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걷어들인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잘못돼서 나가는 보험금이 많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보험금이 나갈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올해까지 여러분께 지급된 보험금이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바람 불 때 연날려라 또는 배 띄워라 이렇게 하는 얘기처럼 지금이 여러분께서 가입하시기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뭐 시간도 이제 벌써 54분 지나고 있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험금이라는 거는요, 내가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거를 보험금이라고 해요. 이런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할 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가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아까 같이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점검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니까요. 거기에 맞는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3대 질병인 암, 심장 질환을 얘기해요. 뇌혈관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질문 몇 개 들어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간병보험과 요양보험의 차이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은 간병보험은 간병비 지원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양보험이라는 거는 장기 요양 등급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병비 보장은 간병인을 썼을 때 내가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요양에 대한 부분은 재가를 받았을 때 복지용구를 사용했을 때 또는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러한 것들은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만 혜택이거든요. 그럴 경우 일정 한 달에 10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조금 다르죠. 간병비는 간병인을 썼을 때 내가 보장을 받는 거고 요양보험은 요양 등급을 내가 받고 무언가를 했을 때 보장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된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매 관련해서는요, CDR 척도를 보통 써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0,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뭐 0.5, 건망증 증세 1부터 시작해서 중등도, 그리고 경증, 중등도, 중증까지. 그래서 CDR 척도 5가 되면은요, 굉장히 중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맞게 보험금도 지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장 분석 요청 방법. 자, 그런데 보험료는 모르고 가입 시기도 중요한 것 같고 빨리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보장 분석을 받으면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꼭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 분들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입을 안 하겠다고 억지로 저희가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검을 받아보시고 우리 회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전화든 QR코드든 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은 받고 싶은데 내가 보험을 들었나 말았나, 이 보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떨 때 보면은 앱에서 뭐 내가 이걸 전화번호를 넣으면 뭐 보험이 그냥 가입이 된다, 무료로.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우선은 지금 저희가 가입 신청서에 본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작성을 해주신 가입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로 돌아오게 되면요. 본인에 대한 보장 분석을 먼저 해봐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도 종종 있고요. 또는 내가 가입한 게 나는 완벽한 보험을 가입했어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1억 보장 받는 걸로 알고 계세요. 맞아요. 사망 시에 1억 보장이 되는데 재해 사망 시 1억 보장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럼 재해는요. 전체 사망률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머지 97%는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완벽한 보장을 위해서는요. 일반 사망보험 1억 정도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 쪽에서 보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을 진단하고 그 진단된 금액을 가지고 이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부분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뭐 한 2개밖에 가입 안 했어요 라고 했는데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너무 가입 잘 해놓으셨으니까 잘 유지해 주세요 라고도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꼭 띠링띠링 전화하셔서 저희 쪽에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서비스.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주인님의 회사에 맞는 그런 노력들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가입 신청서 꼭 작성해 주시고 아닐 때는 전화 주시면 저희 쪽에서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점프하니까 3월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7일이나 남았는데 천천히 해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사님, 지금 상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지금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도 아직 전화를 못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주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장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정박사 대표님은 자주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정태진 CM님 출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고, 함께 했던 이 1시간 방송이 우리 센터장님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청주에 가서든, 현장에 가서든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박사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회원을 위한 마지막 조언! 네. 자, 가장 중요한 거 보험은요,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유지가 안 됐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계약자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지금 당장 가입을 안 했을 때 질병이나 상해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겪거나 본인이 겪으셔야 될 그런 부분에서 고통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 우리 클라이언트 매니저, CM분들은요, 예전에 보험 설계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급여제로다가 일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을 위한 보험을 맞춤 보장으로 준비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는 보장 분석을 해서 가장 우리 주인님들께 주인님을 위한 주인님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달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센터장님은 4월 2일, 3일에 뵐 거고요. 우리 회원분들 4월 7일 날 또 리얼리티 톡톡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여러분께 소개 영상이 또 나갈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고요. 4월 8일 날 건강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